안녕하세요. 실천하는 독서가 액팅 리딩입니다. 첫 번째 실천 독서는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입니다. 아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적 아톰의 배경은 2020년쯤이었습니다. 2020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 아톰과 같은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임은 알겠지만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와 있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를 처음 읽었을 때에는 어릴 적 아톰과 현실을 비교하며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현재 에이트를 다시 읽어보니 이미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바짝 다가왔음을 아니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트 1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논문이었다. 당시 우리는 이런 논문이 발표된 것도 몰랐다. 이지성 작가님은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라는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1.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2.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3. 1등석보다 높은 등급인 특등석을 이용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국적이 어디든 지배 계급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지배자가 되는 나를 만드는 자기 교육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의 부와 권력을 대물림해왔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이다. 인공지능의 지배자가 되는 나를 만드는 교육일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2008년에 구글과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대학을 설립했다. 40명 모집에 13개국에서 1만 2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2008년의 말이다. 이 대학의 설립자들이 말하는 싱귤레리티, 즉 특이점이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때다.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강의이기 때문이다.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의 1순위로 인공지능에 대체되거나 지배되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는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녀들을 자퇴시켜 자신이 세운 에드 아스트라 학교에 입학시켰다. 현재 이곳에는 31명이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일본도 발빠르게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공교육을 폐지하고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과정인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교육으로 말이다.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평균 독서량은 1년 기준 60권으로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독서량은 세계 166위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인공지능 역사를 살펴보자. 1943년 위런 맥컬러와 월터 피치가 인공신경망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2016년 알파고가 이 두 사람이 구상한 인공신경망을 탑재하고 나타난다. 1950년 앨런 튜링이 판별 테스트인 튜링 테스트를 언급했다. 2014년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1956년 앨런 유얼과 허버트 사이먼이 개발한 논리이론가가 수학 원리의 정리들을 순식간에 증명했다. 1957년 프랭크 로젠블러트가 퍼섭트론을 개발하여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신경망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1959년 마빈 민스키의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다. 1963년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기서 아이폰에 탑재한 인공지능 시리의 개념과 기술이 개발됐다. 1966년 요제프 바이첸바움이 안간과 대화하는 일라이자를 개발했다. 1997년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에서 인간 최고수를 이겼다. 역사를 살펴본 이유는 서양은 에이다 러블레이스 이후 무려 155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해 구상하고 연구한 끝에 인간을 뛰어넘은 인공지능 딥블루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 딥블루는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것은 1997년 5월 11일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미국의 유명한 TV 퀴즈쇼 제퍼디에 인공지능 왓슨이 출전했는데 인간을 승리할 것라는 예상을 깨고 우승을 했다. 인공지능 슈퍼비전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국가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16년 알파고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 새로운 인류 문명이 될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알파고는 동양에 보낸 흑성과 같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서양이 알파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서양이 만든 인공지능 질서에 강제적으로 편입됐다. 서양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팔고 싶어서이다. 한국이 국가의 부를 인공지능에 쏟기 시작하면 국가의 부를 인공지능에 쏟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잠에서 깨어난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거인이 될 것이다. 여전히 인공지능을 SF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 정보, 기술보다 우위에 있는 무엇, 즉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다.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내가 만약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이다. 다시 48페이지 돌아가 일본 체육교과 과정 중 창작춤 수업에서 주어진 토론 과제를 살펴보고 파트 1 설명을 마치고자 한다. 1.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감상하여 느낀 아름다움을 몸 동작과 공간을 활용해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서술하시오. 2.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3. 특정한 춤 동작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이 가능한지 서술하시오. 4. 표현 활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7. 수능, 동작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서술하시오. 8. 창작춤 수업에 참가한 소감을 서술하시오. 9. 춤 기획부터 발표회까지 그 절차를 기술하고 조별로 협력 학습을 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지금까지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파트 1을 살펴봤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